우리 낱말 중에 어떤 거 좋아하세요? 바다, 강, 하늘, 별, 달, 해, 바람, 구름, 그리고 휘파람, 노래, 새. 발음을 하면 할수록 참 아름다운 낱말들이죠. 백지에 써보면 또 그대로 그림이 되고 마는 아주 예술적이고 정감 넘치는 낱말, 바로 우리 모국어입니다. 10월 9일 오늘은 한글날인데요. 우리의 정신적인 재산인 모국어, 그 모국어로 이루어진 말 중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뭔가요? 아마 그중에 사랑이란 낱말이 꼭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사람 백승주입니다. 모두 읽어요. 날마다 읽어요. 좋아하는 책을 읽어요. 그냥 읽기만 해요. 이 프로그램은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책 읽는 사람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홍성화의 한일 고대사 유적 답사기를 만나봅니다. 영산강에서 교토까지 역사의 질문을 찾는 여행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 한일 고대사 유적 답사기. 어제는 영산강 유역에 있는 고대 일본식 무덤에 대해 얘기를 나눴죠. 일본의 무덤 형태인 전방 후원형 고분. 도대체 어떤 무덤인 걸까요? 이 열쇠 구멍 모양 같이 생긴 이제 그런 모양이고 일본에 한 3,000여 기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점차 일본 열대 확대되는 과정이 야마토 정권의 확대 과정과 일치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방호는 제일 큰 거는 길이가 거의 한 500m 육박하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오사카의 사카이에 있는 이제 소위 다이센 고분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피라밋보다 더 큰 세계에서 제일 큰 무덤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마 그 전체를 돌려면 좋게 한 반나절 정도는 걸릴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무덤 형태인 전방 후원형 고분이 왜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우리나라에 보이는 그런 고분들은 일본과 같이 그 3세기의 초기에 보이지 않고 5세기, 6세기 정도에 보이는 이제 그런 고분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그런 전방 후원형 고분을 보면 실제적으로 외형은 전방 후원형 고분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그 유물들을 가만히 보면 그 유물들은 일본 것을 그대로 갖고 왔다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지인들이 직접 만들었던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전방 후원형 고분이 지금 한 13개 정도 지금 현재까지 발견되는 그런데 그 고분들이 한 곳에 밀집되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은 어찌 보면 하나의 그 유행이었던 게 아닌가 그 당시에. 백제는 그만큼 개방적인 문화를 가졌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전방후원 고분도 문화의 교류의 산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단지 고고학적으로 무덤의 양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다른 국가였다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분석일까요? 지금까지 원래는 영산강 유역이 백제 유역이 아니고 거기서 이제 다른 유물들이 고분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백제의 영향력이 있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사실은 최근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무덤의 양식은 다 틀려도 그 공주라든지 또 천안이라든지 서산이라든지 익산이라든지 한평, 나주에서나 또 고흥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무덤들을 보면 그 동일한 위세품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금동 관모라든지 아니면은 금동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백제에서 만들어진 그런 금동 신발, 금동 관모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백제에서부터 하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항상 똑같은 유물이 나타난다고 해갖고 여기가 우리의 영토고 우리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 어쩌면 그 우리가 갖고 있었던 중앙집권적 사고 방식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물이 발견되면 그곳으로 영토와 영역을 확정하려는 유물론적인 시각에서 역사를 보았다.
고분의 유형이나 분포를 조사해서 왕조를 구분하고 영역을 확정하려 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다. 그리고 이런 시각 때문에 일본에서 한반도계 유물이 발견되는 걸 보고 일본이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세운 국가라는 결론까지 내렸던 것이다. 하지만 단지 유물이 출토됐다고 도레인이 국가를 세웠다고까지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이는 거꾸로 한반도에서 일본 계통의 고분이 발견됐다고 해서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를 지배했다고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상호 교류 속에서 나타난 산물을 곧바로 영토와 국가의 증거로 보는 사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으려면 일본을 먼저 알아야만 한다. 그동안 우리는 일본이란 나라를 너무 모른 채 우물한 개구리처럼 고대사를 보려고 했다. 일본이 어떤 시각으로 고대사를 해석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실정도 마찬가지다. 역시 고대사 해석과 설정은 중구난방이다. 임나 일본부에 대한 성과는 일본 것을 그대로 베끼면서 근거 없는 마음속 소망만은 일본을 지배하고 싶다는 욕망으로 표출된다. 이런 주장이 판을 친다면 한국사관에 젖어 임나일본부 설과 진구의 사만 정보를 주장하는 일본의 극우주의자들과 무엇이 다른가? 이제 쇼비니즘을 버리고 사실과 이성을 근거로 열린 민족주의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과도한 갈망이 역사 왜곡을 낳는 현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겠다. 역사의 수수께끼를 푸는 방법, 역사가 던지는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한일 고대사 유적 답사기의 저자 홍성화 씨는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그 역사 왜곡에 대한 실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좀 대응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과거에는 뭐 우리가 일본보다 뭐 앞섰기 때문에 뭐 이거는 왜곡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 제3자가 볼 때 논리적이거나 이렇게 논리성을 갖고 반박을 하지 않으면은 저들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서기 자체 내에도 임날본부라는 것들이 기술이 돼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면밀하게 이제 일본에 대한 어떤 역사 왜곡에 대한 실체들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좀 있어야 되고요. 오늘 들으신 프로그램은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와 온북TV 홈페이지를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언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사람 백승주였습니다.